네, 김치영입니다. 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네. 보니까 ETF 시장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만한 게 ETF가 투자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또 국채를 중심으로 한 ETF, 사실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셨을 텐데 수익이 별반 크게 나진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C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안진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컸는데 ETF 쪽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가 굉장히 힘든 한 주였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미국 국채 관련 ETF들이 굉장히 네. 많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의 큰 이슈가 미국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네. 이 영향으로 주간 수익률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은 1위와 2위는 미국 30년 국채 연한노출 액티브가 차지했는데요. 이 ETF들은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엔화에 투자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이 두 ETF가 약 12.6%, 11%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미국 30년 국채 스트립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네. 요 동일하게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지만 요거는 이제 원금 위주로 된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30년 국채들이 한 17년 정도의 듀레이션인데 네. 이 ETF는 한 30년 정도 듀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채 ETF들보다 수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은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다섯 번째는 미국 타이거 일본 엔선물이 한 6.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똑같이 이제 30년 국채 액티브 원 달러가 해지된 그 순수하게 채권 가격만으로 영향을 받는 액티브 ETF들이 6.8%, 6.3%, 한 6.2%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도 선물 ETF가 6.2%, 또 에이스 30년 국채 액티브가 해지가 되지 않은 원 달러에 투자한 액티브가 한 5.8%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월간 단위로는 어떻습니까? 월간 단위도 비슷한데요. 네. 보시면은 채권 ETF들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채권과 리츠 쪽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보시면 주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게 에이스와 라이즈의 미국 30년 국채 엔화노출 액티브 ETF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타이거 일본 엔선물이 한 12.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4위, 5위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 30년 국채 쪽 ETF고요. 이제 6위부터 보시면은 리츠 쪽 ETF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츠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 비용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가격 가치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리츠 ETF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리츠를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경기 침체가 오면 공시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리츠 ETF가 마냥 상승을 네네. 할 수만 없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는 뭐 30년 미국 솔 국채 액티브가 되고 미국 국채 액티브가 되고 있는데 한 네. 8.5%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나면 그러니까 주식 자산에만 저희가 눈을 두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주식의 위험성에 빠지고 나면 다른 자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대체 투자가 사실은 ETF가 될 수는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순매수하는 건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주간으로 봤을 때는 제일 상위가 코덱스 200과 2위는 타이거 200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국내 대표 지수 관련 ETF들을 매수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개인 순매수 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코스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뒤쪽에 좀 자세히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5위부터는 뭐 그 기존과 같이 커버드 콜이라든지 6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금 현물 에이스 금 현물 ETF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상당적인 ETF 중에 유일하게 금 현물에 투자한 ETF입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CD 금리 액티브 등이 개인 순매수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코덱스 200 그리고 또 타이거 200이 순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현상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주의해서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수 대금들이 거의 주 초반하고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급락에 따른 유입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지 지속될지는 좀 이번 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지수가 네. 반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에 돈이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버렸으니까 앞서 뭐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엔화에 노출된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했으면 다행인데 못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죠.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ETF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자산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주식과 채권, 원자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넓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투자하는 채권형 ETF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채권 투자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정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과 잔존 만기, 그리고 채권의 종류, 환율의 영향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 정책 금리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기가 1년 정도 되는 단기와 중기, 그다음에 10년 넘어가는 잔존 만기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들, 이런 것들이 각자의 투자 기간과 듀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환율 아까 보셨지만은 달러와 엔에 투자하는 ETF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투자에서 고려할 만한 사안들 상당히 많은데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서서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최근에는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채와 관련된 ETF가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또 만기라든지 그리고 뭐 외화, 특히나 뭐 엔화 쪽 관심이 많은데 네네.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30년 국채 ETF, 미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 가격에만 변동하는 ETF가 있고, 채권 가격과 원 달러 환율을 변동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과 원 엔 환율을 변동하는 ETF가 있는데요. 이 3가지 부류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게 달러에 반응하는지 엔에 반응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배당 여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한 3가지 분류로 나눠주셨는데 수익률 차이는 어떻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은지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지가 된 그 채권 가격에만 투자하는 미 국채 ETF나 아니면 엔 환율에 투자하는 ETF를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엔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낮은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채권 가격과 원 엔 환율에 투자한 ETF가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해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또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채 ETF에 투자할 때 혹시나 유의할 만한 사안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금리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표를 보시면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지만 국채금리는 변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채권의 가격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시장이 크게 변동될 때 ETF를 활용하면 주식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ETF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의 안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